은만은 달리고 싶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 네. 있었어요. 네, 있었죠. 음만 달리고 싶다. 2006년도 이후에 또 몇 네.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15년? 네. 16년이 16년. 흘렀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슈가 되고도 16년 후에 이제 허가가 떨어졌고요. 이제 허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오래 걸리죠. 제가 볼 때는 입주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네. 길으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따져봤어요.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네. 또 이게 나오기 전에 네.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사업성이 얼마나 나올까.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자, 부동산 경제우서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은실님이요. 요즘 부동산이 불안하니 이 돈을 차라리 채권 시장에 넣을까 하는데 미국 채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지만 장판 아래에 깔아 놓을까 하셨는데 은실님. 요번 주말에 저희 목돈연구소 들으면은 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그 채권을 사고 파는 도중에 그분들이 불안한 거고요. 김은실님처럼 어디 가가지고 뭐 7개월짜리 만기에 뭐 연 5.1% 이렇게 딱 사시면은 그 7개월 있다가 그 약속하신 5.1% 받으시면은 되거든요. 그 사이에 막 채권 시장 가격이 급락하고 이런 거는 우리 개인 채권 투자자와는 좀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다릅니다. 저희 알쓸 투자 일요일 코너에서 이 채권 또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번 주입니다.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김인만 소장님. 네. 지금 온통 뉴스가 음마 아파트로 지금 다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음마 네네. 아파트가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재건축 이슈였는데 진짜 재건축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진짜 재건축.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재건축이 되나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된다. 드디어 이제 된다.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재건축 금방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요.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을 올라간다라고 할 때 입산 허가를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눈이 많이 왔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도 좋다라는 이제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네. 그 정도 개념이고 그럼 이제 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모임이 있다면 누구 올라갈래 또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등산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조합이거든요. 조합 네.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야 우리 한번 올라가 볼래? 라고 해서 이제 대충 이게 조직을 만든 게 추진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진짜 올라갈 거니까요. 4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올라가는 등산 조직을 만드는 게 조합 설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조합 설립을 하면 이제 준비를 해서 산에 올라가야겠죠. 올라갈 때 또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건축 심의를 또 받게 되고요. 네. 진짜 제대로 해도 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분양이라든지 뭐 조합원 분양가 얼마 최종 확정하는 관리 처분까지. 처분. 그럼 산을 올라가려면 아직까지는 산 넘어 산인데 그래도 입산 허가가 난 게 어딥니까? 네. 지금까지는 안 났단 말이에요. 79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역사를 보면 1979년에 굉장히 입주. 오래됐습니다. 네. 80년에 이제 입주를 했어요. 이게 한보 이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한보 건설이 지은 뭐 그런 아파트인데 세대 수도 굉장히 크죠. 4,424세대. 4,400세대. 네. 와 강남 한 중간에 대치동 딱 중간에 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이게 사실 재건축 추진이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네. 오래됐거든요. 이게 19년 만에 이제 쾌거라고 하는데 그럼 19년 동안 추진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 추진위를 만든 지 19년 만이거든요. 19년 전에 추진위를 만들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06년도에 제가 이제 막 부동산 공부하면서 이제 부동산 책들도 많이 봤는데 그때는 또 부동산 화랑이었어요. 네. 2006년. 2006년도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은마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은마는 달리고 싶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 네. 있었어요. 네, 있었죠. 음만 달리고 싶다. 2006년도 이후에 또 몇 네.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15년?
네. 16년이 16년. 그렇죠. 네. 그렇게 이슈가 되고도 16년 후에 이제 허가가 떨어졌고요. 이제 허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오래 걸리죠. 제가 볼 때는 입주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네. 길어오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따져봤어요.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네. 또 이게 나오기 전에 네.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사업성이 얼마나 나올까. 이번에 심의된 내용을 보니까요. 원래 용적률이 204%였거든요. 우리 용적률이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인데 요게 250%로 일단 협의를 받더라고요. 심의가 난 게. 약하죠. 네, 약한데요. 예. 거의 음아파트가 좀 그래도 더 용적률을 뽑을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못 얻어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35층, 층수도 35층이고요. 예. 250%이기 때문에 이게 세대수를 보면 얼마를 짓냐면 5,778세대를 짓거든요. 물론 쾌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거기에 또 우리 공공주택들 지어야 되죠. 임대 네. 아파트 678세대 빼버리면 일반 분양이 676세대밖에 안 나와요. 네. 그 얘기는 사업성이 안 좋다는 얘기고요. 추가 분담금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왜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 부담금이 커지는 거죠. 자기 부담 돈을 네. 많이 내야 되니까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또 이게 사업이 또 산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둔천주공 공사 재개가 됐잖아요. 네. 이제 대가가 되는데 둔천주공이요. 조합원이 6,100명이고 일반 분양이 4,786세대나 나오거든요. 네. 그런 둔천주공도 지금 삐거덩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은마 아파트가 앞으로 순탄한 길을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03년에 추진위원회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동안에 맞습니다. 여러 번 노크를 했다가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는 19년 만에 그렇죠. 지금 나온 게 뭐냐? 재건축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정비계획안이 그렇죠.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크게 재건축이 3단계로 나뉘는데 이게 정비계획안이 그야말로 1단계. 앞서 말한 것처럼 등산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올라가시오.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여곡절이 나올 게 이제 조합 설립. 그것도 이것도 어렵죠. 힘들죠. 이 그건 다음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추진이 만들고요. 조합 설립 안 되는 단지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다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다르죠.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 또 동별로도 또 절반 50%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 토지 소유 뭐 여러 가지 따져보면 앞으로 이제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게 조합 설립이 뭐 1년 만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3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예. 주택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막 상승이 되면 주민들도 야 빨리 하자. 어지간하면 동의해서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겠지만 이제 침체가 들어가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야 우리 해야 될까? 예. 이 돈을 내고 해야 될까?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유리한 조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 설립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지 않나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까지는 좀 아유, 달릴 수 있나요? 조합 설립하고요. 관리 처분까지도 한 세월입니다. 아, 이게 거기도 또 많아요. 뭐.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6, 7년이 걸리고요. 네. 정상적으로 간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뭐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계획안 통과잖아요. 이제 1단계 통과되고요. 그럼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인가까지 두 개 합치면 기본은 한 7, 8년은 아유 7, 8년이면 해피죠. 그럼 저는 10년? 아무리 빨라야 10년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빨라야 10년이고요.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음마 아파트 이번에 정비계획안 통과가 현재 폭감하고 있는 뭐 거래 절벽이라든가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네요, 전문가들은.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허가 났다. 이제 뭐 그 정도 의미. 그 정도? 안 되던 게 좀 되는구나. 서울시가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지. 네, 이걸 가지고 다시 현재 불씨.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만한 불씨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현수님이요. 음마 아파트 재건축이요. 거기 상가 떡집에 찹쌀떡이 맛있는데 없어지기 전에 가보세요. 없어지려면 10년 정도 걸리니까요. 10년 동안 많이 잡수셔도 맞습니다. 됩니다. 여기 반찬 가게 이런 거 많이 있죠. 예, 예. 김정환님 재건축 승인됐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지 않을까요? 언제 새 아파트에 살지 기한도 그럼요. 모르고 네네. 요즘 오른 자재비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많이 나올 겁니다.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요번에 부담스러울 용적률이 겁니다. 네. 많이 못 뽑았다. 네네. 네, 250%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이슈가 뭐였냐면은 네. 마포의 마포 A 아파트입니다. 네. 국민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30평형 아파트. 네네.
마포의 초대장주 30평형은 이제 15억대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그때 15억이 깨지면서 12억 되는 요 정도다 얘기를 했는데요. 네. 8억에 거래가 된 물량이 나와서 예. 기자들도 좀 여기에 달려들고 있고요. 네. 부동산 카페에서도 지금 계속 이 이슈가 언급돼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요. 네.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지금 이렇게 1년 만에 반토막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이제 막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네. 했는데 일단 특수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수관계라고 하면 이제 가족끼리 또는 뭐 증여상속. 예, 증여상속 뭐 처제 뭐 다 해당되는데 특수관계라면 뭔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매도자가 75년생이고요. 네. 매도자가 75년생 생각보다 좀 젊어서 저는 좀 내심 놀랐고요. 네. 매수자는 80년생과 78년생 공동으로 매수를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고요. 이름도 다르니까 네. 이건 뭐 형제도 아닌 것 같고. 세입자라고 또 일부 네, 보도에 그래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네. 특수관계는 아닌 거로 이제 일단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누가 이렇게 저렴하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현장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 같아. 진짜 어떤 뭐 양도 세금이라든지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고 뭐 심지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포가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 아파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염리동 뭐 저도 자주 갑니다. 네네.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 A 아파트가 8억으로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세 시세가 7억이거든요. 네. 전세가 7억인데 8억에 거래가 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제 59평이 아니죠. 59제곱미터도 전세가 20평형? 20평형 또 전세가 5억 5천. 그 정도인데 8억에 거래되는 건 말이 안 된다. 무슨 아주 스페셜한 사정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 우리 마레프 같은 대장주들 쭉 확인해 봐도요. 10%에서 15% 정도 빠졌더라고요. 1년 만에 작년 대비. 네. 그래서 그 정도 빠졌는데 절반 네. 가격은 이거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가격이고 이걸 가지고 마포가 반토막 났다고 물건 찾으러 가면 허탕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네. 세금이라든지 어떤 세입자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명 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지는 알아낼 수는 있을까요? 이거 기자들이 뛰어들어서 야, 그 근데 이거는 사적 이제 거래를 이렇게 그렇죠. 해도 되나요? 근데 그래서 당사자한테 확인하지 않고서야 이제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는 확인 안 그러고 되는 있더라고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족 간의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는 판명이 났는데 네. 알 수는 없죠. 뭐 어떤 이면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경 님도 부동산 톡방마다 이 마포 아파트 이야기로 시끌벅적해요. 온갖 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사를 좀 보면은 거기를 다 뛰어들어가지고 기자들도 난리가 온라인 났죠. 동호수의 신상 노출까지 지금 좀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너무하면 되는데. 안 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15억 이상인데 이게 네. 8억에 됐다니까. 말도 안 되는 매매가. 거지만 분위기가 집값이 떨어져 있는 분위기고요. 거래량도 떨어지고 뭐 중간 통계를 보더라도 10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네. 하니까 이게 맞물리는 거죠. 네. 이렇게 떨어지는 분위기에 야 마용성의 대표주자 마포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라는 공포감이 지금 덮치게 되면서 다들 당황해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절반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뭐 특수 관계는 아니지만 거래는 네. 특수 거래 같고요. 현재는 10%에서 15% 정도 마포 지역 아파트들은 조정이 됐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부동산 톡방 거기 댓글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아니 집값이 폭등할 때는 네. 아 당연하다 폭등이다 받아들이면서 폭락한 것은 왜 말도 안 된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냐 이런 왜 인정 안 그러니까 이게 합니까?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른 거죠. 인정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폭등할 때도 우리가 난리 났잖아요. 네. 폭등할 때도 이 1년 저거는 만에 이상하다. 1년 만에 2배 오르면 이제 난리가 나고 뉴스가 나오듯이 이제 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우리가 10억에 5억에 사서 15억까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야 3배 올랐다. 네. 야 좀 떨어져도 되지 않아? 10억까지 떨어져도 괜찮잖아라고 하는데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 A 아파트 예를 들자면 네. 이게 2018년 수준이거든요. 네. 2018년에 이제 8억 정도 하다가 한 3년
만에 이제 15억까지 올랐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 예를 들어서 12억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13억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8억에 거래가 되면 손실이 나도 거의 몇 토막입니까? 손실률이 네, 엄청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시점부터 쳐다보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뭐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야. 당연히 떨어져야지라고 하겠지만 네. 그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박수 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과도한 온라인의 그쵸? 이 사적 네. 거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님, 대구는 반토막 난 곳도 많아요. 암흑기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 상상을 뛰어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굉장히 힘들죠. 저희 짧게요. 이것도 뭐 국회에서 나온 건데 원래 그 1가구 1주택자 중에 고가주택 종부세를 네. 좀 안 내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시 다 내야 된다고요? 네? 뭐 거의 무산됐죠. 11억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1세대 1주택자들 14억까지 3억을 올려서 한시적으로 올해만 14억까지는 안 내게 해줄게. 네. 14억 넘는 부분부터 내게 해줄게라는 법안이 올라갔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 네. 20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 고지서 발송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버리면 오늘까지 해야 이제 고지서가 계산을 해서 딱 발송이 되는데 네. 뭐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아직도 반대하니까 물 건너갔죠. 혹시라도 12월 15일이 납부기한 마지막이거든요. 12월 15일 이전에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민주당이 했으면 진작 해줬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통과되면 골치 아픈 게요. 그러면 이제 고지서 받았잖아요. 세금 내고 본인들이 알아서 법안이 처리된다면 알아서 하고 환급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